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yes로 말하는 것과 no로 말하는 게 있고 and로 말하는 것과 but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와 대화 LBC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는 말은 일단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말에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반대가 되는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사분면을 그려봤어요. yes 그리고 no가 있겠죠. 일단 시작으로 하는 말이 그래, 좋아, 네 말이 맞아, 혹은 아니야, 틀렸어,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뒤에 붙일 말로 and가 있고 but이 있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요. no, and가 있어요. 네 말이 틀려, 그리고 이것도 안 좋아 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가장 최악인 건 아시겠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는 실은 많을 겁니다. 근데 LBC 화술 강좌를 배우시고 그동안 심리와 화술을 다져오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에게 무언가 가치를 줄 때 손실은 실은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득은 나눠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뭐 코끼리도 타고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주고,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과 무슨 텍스가 뭐 20% 붙는다. 딱 한 번에. 당신의 손실은 한 번에 딱 한 줄로 끝내는 게 좋아요. 얼마가 됐든. 이득은 최대한 쪼개서. 이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려져요.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이 원리입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좋은 게 100만큼 맛있고 100원을 주고 산 것은 우리한테 100의 효용을 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0의 효용을 주는 건 200만큼 줬나요? 실제로 안 그래요. 1000은 1000만큼 줬나? 아니에요. 좋은 가치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작게 여러 번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손실은 한 방에 딱 줘야, 예를 들어 싫은 게 점점 떨어지다가도 1000만큼 손실을 본다고 해서 1000만큼 싫지 않거든요. 100만큼 손해보면 100만큼 싫다가도 1000만큼 손해보면 한 200만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큼 10번 싫으면 1000이 싫어지는데 한 번에 그냥 1000을 손실을 주면 200밖에 안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노우라고 해서 상대가 일단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하면서 또 싫은 얘기해. 굳이 한 번 할 걸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럼 제가 좀 구구절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상대는 두 배로 빡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이 다른 것도 이미 지금 그래서 벌써 갈렸는데 다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상 좋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조건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설득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쁜 것을 더 쪼개가지고 더 나쁘게 전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분면은 일단 버리자고요.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no but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런 부분에선 맞는 부분도 있어. 자,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yes, but이 있어요. 자, 이제 but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낫나요? 둘 중에 뭐가 낫냐고만 물어보면 저는 yes, but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은 처음에 말한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긍정을 했는지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나한테 반대를 했으면 그 다음 말을 들을 때도 나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네 말이 틀렸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좋아, 혹은 이런 부분은 옳은 것 같아라고 했어도 뒷말은 어차피 그냥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상 좋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일단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 뭐 좀 친하고 아니면 관계를 잘 만들어 왔으니까 좀 좋은 말도 해주고 싶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에 가까운 말이에요. no but이.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가까운 말이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yes, but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참 좋네, 다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한테 그 뒷말이 고지고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한텐 더 나은 선택이 있어요. 뭐냐? yes, and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이 생겨요. 아니, 반대하는데 어떻게 yes, and로 해요? 그걸 하는 게 전략이고 화술입니다. 그래, 네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말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이런 변화를 갖추면 우리가 완전히 더 좋은 방법이 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문장 아니거든요. 왜 준비하지 않고 이런 게 나오냐면 저는 이런 문장들을 응용해서 계속해서 써오고 있거든요.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실은 네 말과 다른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다른 말처럼 듣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yes and가 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장 우리를 유리한 고지로 가게 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놔두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관철될 확률이 높아지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no and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 and로 말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과 항상 노엔드로 말하는 사람은 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띌 겁니다. 예스 앤드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유리해요. 자기 편이 많아요. 나중에 도움받을 것도 많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전략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죠. 성숙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숙하게 대해줘요. 근데 그냥 싫은 걸 싫다고 말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앤드까지 붙여갖고 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노라고 질러놓고 보는 사람은 자기도 동일한 응대를 받을 겁니다. 심지어 동의를 하는 사람조차 노라고 질러놓고 동의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계보다 인간이 훨씬 더 뇌가 우수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로 가는 와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정에 충실한다? 그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상대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상대와 나의 관계를 예측해서 행동한다는 거. 그거에 가장 가까운 건 yes and로 변환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핑계로 나는 더 내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핑계를 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에 그냥 핑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yes and로 컨버팅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보세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LBC 화술강좌에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제가 있을 때요. 네, 오늘은 yes와 and, but 이 네 가지 사분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얘기일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어보면 또 좀 신선하죠. 제가 말해놓고 또 신선하다고 또 강의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봬요.